옛날에 제가 즐겨하는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바보가 하나 살았습니다. 바보가 살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보야. 남들이 보기에 다 바보인데 지 생각에는 별로 자기는 바보 아닌 거야.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어느 날 혼자서 설렁탕 집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앉자마자 식당에 앉자마자 종업원이 와서 선불이라 그래. 얼마예요? 그러니까 6,500원이라 그래.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밥이 나오기 전에 종업원이 거스름돈을 가져왔습니다. 얼마 가져야 되죠? 3,500원 맞습니까? 그런데 거스름돈을 세보니까 4,500원에 왔어요. 1,000원이 더 왔죠? 그죠? 주인한테 들키면 안 되죠? 그래서 밥이 나오기 전에 주인 몰래 식당을 살짝 빠져나가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돈 1,000원에 눈이 어두워서 밥도 안 먹고 도망간 거야.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1,150원의 달러를 팔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하지만 1,150원에 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프리미엄 10원을 낸 게 아까워서 프리미엄 10원 낸 게 아까워서 환율이 1,200원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그냥 1,150원에 그냥 팔랍니다. 그냥 권리 행사하랍니다.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환율이 1,300원 되어 있는데 10원 낸 게 아까워가지고 우리 그냥 1,150원에 팔래요. 그런 사람 인자고요. 없죠. 프리미엄 10원에 눈이 어두워서 손해볼 리 만마하다. 기업이 어쩝니까? 안 팔아! 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이 회사의 손실은 맥시멈 얼마? 프리미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풋옵션의 경우에 프리미엄 맥시멈 로스는 프리미엄, 맥시멈 프로핏은 언리미티드가 될 거다입니다. 맞습니까? 자, 옵션의 경우에 실제로 뭐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국제금융시장에서 세계 역사상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죠? 911 9.11 테러가 났죠. 그죠? 9월 12일 날 9월 10일이 끝나고 9월 12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9.11 테러가 난 다음 날 우리나라 서울시장은 뉴욕 시장이 끝나고 태평양을 건너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열리는 시장이죠. 맞습니까? 9.12 테러가 난 다음 날 9월 12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폭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폭락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나요? 지수가. 혹시 모르세요? 12%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별로 실감이 안 나실 모양인데, 자, 실제 예를 들면은, 요즘에 주가 지수가 얼마쯤 됩니까? 뭐, 예컨대 1990 얼마니까, 어려우니까 2000 잡고, 2000에 12%면 얼마입니까? 240포인트. 맞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240포인트가 빠지는 거야. 어제가 2000, 오늘은 1900도 아니고 1800도 아니고 240포인트 빼면 얼마죠? 1760. 어제가 2000인데 그 다음 날이 1900도 아니고 1800도 아니고 1700하고도 60대야 하룻밤 사이에 12%가 빠지는 거야. 주가 지수가. 주가 지수가 12% 빠졌으니까 지수가 12% 빠졌으니까 거의 모든 종목이 다 하한가였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지수 옵션도 거래되거든요. 주가지수 선물도 거래됩니다만은 주가지수 옵션도 거래됩니다. 풋옵션 무슨 권리죠? 팔 권리. 그 전날 이만큼 프리미엄 내고 풋옵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다음날 9월 12일 날 주가가 폭락했죠. 이거 뚫고 나갔죠. 그렇죠. 주가가 폭락했으니
이만큼 수익 벌어놨겠죠. 프리미엄 대비해서 수익이 하룻밤 사이에 몇 배 났을까요? 이는 퍼센트 개념이 아니고 수익률이 하룻밤 사이에 몇 프로의 개념이 아니라 배야, 배. 몇 배. 얼마쯤 났을까? 몇 배쯤 났을까요? 벌써 다 잊어먹었습니까? 약효가 떨어졌습니까? 반응을 보이라니까. 예? 몇 배쯤 났을까요? 대충 상관없는 이야기 해보세요. 몇 배? 10배? 몇 배? 20배? 하룻밤 사이에 530배 났습니다. 530배란 말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전날 옵션에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그 다음날 53억 벌었다는 겁니다. 그게 530배입니다. 여러분들, 우와. 로또도 그런 로또가 없죠. 그죠? 9월 11일 날 530배 옵션이 터지고 난 다음 날, 그때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 옵션의 거래량은 당당 세계 1위로 올라갑니다. 뉴욕, 홍콩, 싱가포르, 도쿄, 런던, 이등과 까마득한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왜 우리나라 주가지수 옵션 시장의 거래량이 1등이죠? 누가 삽니까? 아저씨, 아줌마들이 옵션 삽니다. 오늘 저녁에 500배 안 터지나. 그래서 1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옵션을 사는 사람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옵션을 파는 사람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당신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당신이 47억 벌 때, 53억 벌 때, 530배, 53억 벌 때 누군가는 53억 터지겠죠. 손해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프리미엄 손해볼 때 누군가는 프리미엄 이익 보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요 가운 0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칭이죠. 그죠? 그 미러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화면에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옵션을 산 사람은 로스, 리미티드, 프로핏 53억, 언리미티드. 맞습니까? 반면에 옵션을 판 사람은 로스, 언리미티드, 프로핏, 리미티드.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옵션을 거래한다면 옵션을 사고 싶으세요? 옵션을 팔고 싶으세요? 네? 옵션을 사면 리미티드 로스, 언리미티드 프로핏. 맞습니까? 옵션을 팔면 리미티드 프로핏, 언리미티드 로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옵션을 사고 싶으세요? 옵션을 팔고 싶으세요? 당연히 옵션을 사야지. 바보가 아닌다면 옵션을 안 팔고 하겠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대로 우리나라 옵션 시장의 거래량이 세계 1등이라면 맞습니까? 세계 1등 아닙니까? 세계 1등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거래량이 세계 1등이라는 말은 옵션을 사는 사람도 많고 옵션을 파는 사람도 많아야 거래량이 1등 아닙니까? 그렇겠죠. 옵션을 사는 사람이 그렇다 치고 옵션을 파는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옵션을 팔까요? 네? 뭐 재벌 2세인가? 지가? 네? 언리미티드 53억점 손해보더라도 노프라블럼이라고 파는 사람인가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프리미엄을 10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옵션을 설명한 거지 실제로 옵션의 프리미엄은 꽤 비쌉니다. 꽤
비쌉니다. 왜 비싸느냐? 옵션의 프리미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다소 좀 이론적인 이야기라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옵션의 프리미엄이란 옵션으로 얻는 기대 수익으로 정해집니다.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이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로또 이야기해 봅시다. 로또 한 장, 1,000원 한 장 옵션, 로또를 사면은 그 로또 한 장 1,000원짜리의 기대 수익이 얼마쯤 되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대 수익이 어떻게 계산하죠? 로또 샀을 때 1등 당첨금이 얼마입니까? 뭐 10억 예컨대. 10억 곱하기 1등에 당첨될 확률. 10억 곱하기 0.0000001%. 맞습니까? 더하기 2등 당첨금 얼마입니까? 몰라. 이게 어떻게 돼? 뭐 5천만 원. 5천만 원 곱하기 2등에 당첨될 확률 0.00001% 더하기 3등 당첨금 뭐 100만 원 곱하기 3등에 당첨될 확률 4등 당첨금 곱하기 4등에 당첨될 확률 등등등을 다 곱해서 합하면 그게 뭐야? 기대 수익이죠. 그죠? 그게 기대 수익입니다. 실제로 1,000원짜리 옵션, 1,000원짜리 로또 한 장 사면은 사는 순간에 기대 수익이 얼마일까요? 500원밖에 안 돼. 옵션 사는 순간에, 옵션이래. 로또 사는 순간에 손해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로또를 사는 거죠? 바보짓이죠. 사는 순간에 바보짓이야. 경마. 예? 과천에서 경마하죠. 경마 한 장 사는 순간에 기대값이 얼마입니까?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경마를 하느냐? 그 반만큼을 경마 기금도 내고 경마장 운영하고 경마 소득 수입을 하려고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세금도 내고. 로또 한 장 500원밖에 안 되고 500원은 당첨금을 나눠주고 나머지 500원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옛날에 주택복권 같은 게 주택기금도 짓고 뭐 세금도 하고 하는 거라고 500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또 한 장 사는 순간에 바보야. 그런데 옵션은 그렇지 않아요. 옵션은 수익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만큼을 프리미엄으로 냅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이 크다면 이게 크고 이게 프리미엄이 작다면 옵션을 파는 사람이 불리하죠. 맞습니까? 만약에 프리미엄이 많고 기대 수익이 적다면 옵션을 어떻게 했나? 사는 사람이 불리한가? 여하간에 어디 하나가 불리하면 거래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페어하게 옵션의 사는 프리미엄이나 옵션을 샀을 때의 기대 수익이나 똔똔되게 프리미엄이 결정됩니다. 그 프리미엄이 결정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푸는 게 블랙쇼얼즈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 되는 거고 가만 코락의 모델이 되는 거고 헤스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콕스로스 루빈스타인 같은 이런 복잡한 이야기 되는 거니까 소위 뭡니까?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갑니다. 그 이야기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anyway,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옵션의 프리미엄이 뭐다? 기대 수익이다. 오케이, 기대 수익이다. anyway, 그래서 기대 수익이 큰 만큼 프리미엄도 비쌉니다.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있을 때입니다. 옵션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렇죠? 옵션을 개발했어. 옵션. 옵션이 뭡니까? 프리미엄은 날리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옵션이라는 걸 개발해서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옵션이라는 걸 팔려다녔어요. 자, 옵션이 있는데 상품 거래합시다. 옵션이라는 상품을 막 설명해. 옵션은 무엇인가? 이렇저렇 한 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수출업체의 경우에 옵션 꼭 할 필요 없고 프리미엄 날리면 그만이고 옵션을 이해하면 수익이 크게 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니 기업체에서 너무 좋아해. 이야, 정말 끝내주네. 이런 좋은 상품을 왜 이제 개발했어요? 좋죠? 옵션을 거래하시면 리미티드 로스, 언리미티드 프로핏이 나니까 정말 좋네. 거래합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은행 들어가가지고 옵션 프리미엄 컴퓨터로 계산해서 굴러드릴 테니까 거래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프리미엄 계산해서 불러줘요. 전화로? 그럼 안 해. 왜 안 해요?
뭐 그래요? 프리미엄 비싸요? 그래요. 안 해요. 근데 사실은 프리미엄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쌉니까? 기대 수익이 비싸니까, 더 크니까, 언리미티드 프로핏이 예상되니까 기대값이 큰 만큼 프리미엄 비싼 거야. 그런데 기대값 크다는 생각은 안 하고 프리미엄 비싸다고 둘둘거리면서 그래 안 하는 거야. 그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은행의 딜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프리미엄이 비싸니까 그러지 말고, 자, 이게 풋옵션이죠. 이게 풋옵션인데, 풋옵션의 경우에 프리미엄만큼을 내니까 비싸잖아. 기대값이 크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네들이 환율이 예컨대 900원이 되면 900원에 떨어지면 옵션이 죽어버리는, 낙아웃 되는, 옵션이 낙아웃 되는, 다시 말해서 900원이 되는 순간에 옵션이 죽어버려요. 마치 전기철자망 틱 건드린 순간에 띵 죽는 것처럼 환율이 점점점 떨어지다가 예컨대 900원을 턱 건드리는 순간에 옵션이 깨가닥 죽습니다. 따라서 이 900원 이후에 예컨대 890원, 880원, 700원, 600원, 500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언리미티드 프로핏입니까? 아니죠. 900원 이후에는 기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맞습니까? 기대값이 적으니까 프리미엄을 푹 깎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낙아웃 옵션이에요. 낙아웃 옵션. 낙아웃 옵션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프리미엄 깎아준 거야. 근데 프리미엄을 그냥 깎아줄 수 없으니까 대신에 회사가 누릴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줄이는 반면에 프리미엄을 줄여준 거예요. 한동안 그래됐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은행의 딜러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꺼냈어요. 기업체 가서, 야, 니네들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프리미엄 내잖냐. 맞습니까? 프리미엄 내잖아. 그런데 이 프리미엄마저 안 내게 해줄게. 공짜로 해줄게. 어떻게? 얘네들 옵션, 이거 무슨 옵션입니까? 콜이에요, 풋이에요? 풋이죠. 수출 업체 대상으로 풋 옵션인데, 이거 하지 말고 콜 옵션 하나 팔아라 해요. 콜 옵션 팔아라. 자, 콜 옵션 그래프 봅니다. 이게 콜 옵션이죠. 맞습니까? 콜 옵션을 팔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응?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 당신의 행복이 나의 불행.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리면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이게 뭐야? 이렇고. 그래서 콜 옵션을 팔면은 프리미엄을 받죠. 맞습니까? 프리미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프리미엄 콜 옵션 팔아라. 그럼 프리미엄 받았지 않냐. 이거하고 퉁치면 되잖아. 그렇죠. 퉁치면 되잖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팝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두 개가 턱 붙겠죠. 그죠? 연결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미엄 이거 없어지고 그렇죠. 그 대신에 이 뒤에 꼬리가 이쯤에서 더덕 붙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옵션이에요. 자, 그러면 예컨대 900원, 예컨대 뭐 1000원, 900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50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옵션은, 오케이? 왼쪽에 있는 옵션은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옵션일까요, 이게? 아까 뭐였죠? 푸드 옵션인데,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푸드 옵션을 샀나 팔았나요? 샀죠. 맞습니까? 샀죠. 그런데, 오른쪽 있는 옵션. 이거. 네? 오른쪽 있는 옵션은 기업체가, 이거 뭐였죠, 아까? 이거잖아. 뭐였죠? 콜 옵션을 어떻게 한 겁니까? 팔았네. 그렇죠. 팔았죠. 그 다음에, 왼쪽의 왼쪽의 이 옵션은 풋 옵션이긴 한데, 천원을 건드린 순간에 옵션이 어떻게 되죠? KO 되어버려. knock-out 되어버려. 죽어버려. 그죠? 왼쪽에 있는 옵션은 KO, knock-out 옵션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옵션은 그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죽어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환율이 1,000원을 건드린 순간에 죽었던 잠자는 미녀, 키스 한 방으로 살아나듯이, 1,000원을 건드린 순간에 죽었던 옵션이 장 살아나요. 이런 옵션을 뭐라 그럽니까? knock-in 옵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옵션은 knock-in 옵션입니다.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뭡니까? 이게 키코입니다. 이게 키코의 풀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왜 키코가 문제가 됐지요? 환율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환율이 유감스럽게도 올라가는 바람에 기업체가 이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 게 키코의 전말입니다. 이런 파생상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기업체, 물론 현재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1심이 끝나고 2심이 계류 중이고 일부 승소 판결도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쭉 하려고 그러면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만은 여하간 키코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하죠.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가서 기업들이 그 당시에 키코 왜 했냐 이겁니다. 왜 했죠? 왜 했습니까? 해지 목적으로?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기업체가 프리미엄 부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공짜잖아. 그죠? 공짜니까. 재수 좋으면 이만큼 환율이 900원에서 950원 사이에 있으면 공짜로 이만큼 수익이 나죠. 그죠? 그거를 기대하고 공짜로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 당시마더라도 이 뒤에 숨어있는 이만큼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 위험을 은행도 간과했고 기업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면 문제가 아니라 은행도 간과했고요. 기업체도 간과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네가 인마 처음부터 말 안 했지 않냐. 당연히 너 안 줄 알았지 않니? 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리스크를 간과한 거다. 또 하나 리스크를 간과했다는 이유는 거꾸로 얘기해서 무슨 이야기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했다는 이란 이야기죠. 그 당시에 키코, knock-in, knock-out와 뭔지 아는 사람 있었을까요? 가슴 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knock-in이 뭔지, knock-out이 뭔지, 옵션이 뭔지, 프리미엄이 뭔지, 행사가가 뭔지 이런 거 알았나요? 좀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뭐 이상한 용어들 써가면서 파티시페이션 레이쇼가 얼마고, 리베이트가 얼마고, 예? 나가웃 리베이트가 얼마고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 여러분들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파생상품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코라든지 이런
파생상품의 피해가 심하므로 거래하지 말아야 됩니까? 파생상품의 피해가 심하므로 거래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파생상품의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가 많으니까 자동차 다 뽀개고 자전거 타고 다니자라고 주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파생금융상품 피해 심해요. 알아요. 왜 피해가 심합니까? 잘 모르고 거래했잖아. 키코가 뭔지, 옵션이 뭔지, 낙인이 뭔지, 낙아웃이 뭔지 제대로 모른 채로 공짜니까 했다가 피해를 봤을 거다 이거죠. 물론 그 피해는 은행이 제대로 위험을 고지하지 않고 제대로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위험도 잘못도 크긴 합니다만은 기업체 입장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거래한 피해가 크다 이거죠. 따라서 앞으로 파생상품 거래하지 말자. 네버 거래하시라고. 거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내 이야기한 거 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선물한 거래하고 선물 거래하고 또 뭐야? 환 변동보험 거래하고 또 옵션 같은 거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거래하지 말라고? 네버 거래하라요. 대신에 어쩌라고요? 좀 알아보고 해라요. 예를 들어서 환변동보험 1,080원에 보장해줬는데 결제할 때 보니까 내고 환율이 1,100원 됐어요. 와, 20원 먹는가 보다. 1,000만의 말씀이야. 20원 토해낸다고. 그래 안 그래요? 20원 토해내잖아요. 1,050원 됐을 때 1,080원은 30원 보험금으로 타지만 반면에 거꾸로 1,080원 보장해줬다가 1,100원 되면은 20원을 토해내야 되는 가능성도 고려하시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왜 1,080원의 보장 환율로 환변동보험 들으라 그러느냐? 왜 선불한 거래 하라 그러느냐? 1년 뒤의 환율, 2달 뒤의 환율 여러분들 알아요? 압니까? 모르잖아. 알아요? 모르잖아. 마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석 달 뒤에 받을 달러 내버려 두는 것은 환변동보험 들었다가 혹시 환차손 떼일까 싶어가지고 환차액 20원 나갈까 싶어서 그게 겁이 나서 환변동보험 안 드는 것은 그랬다가 만약에 한 달 뒤에 석 달 뒤에 결제를 가서 결제 환율이 1,000원 되면은 어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투기라. 그것이야말로 투기라. 아닙니까? 환율이 수출해 놓고 석 달 뒤에 내고 대전 들어올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본전 환율이 1,080원이야. 1,080원이야. 환변동보험에 1,080원 들어버리면 아무 걱정 없어. 맞습니까? 그런데 대박나. 혹시 그때 가서 1,100원 되면은 20원 토해내는 게 억울해가지고 환변동보험 안 들었어. 다행히 1,100원 되면은 20원도 안 토해내고 20원 알알이 본전 1,080원이니까 20원 먹습니다. 1,150원 되면은 어이구 70원 수익이 납니다. 맞습니까? 반면에 1,080원 본전인데 석 달 뒤에 내고 갈 때 보니까 1,000원 되었어요. 얼마 날라갑니까? 80원. 900원 됐어요. 180원 날라갑니다. 환율에 목숨 거는 거죠. 환율에 베팅하는 거죠.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율에 베팅하는 거야. 환율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제가 종종 컨설팅하는 기업체에 가서 환리스크 제대로 안 할라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환율에 베팅하고 싶으면 수출을 뭐라 하요? 네? 공장 다 뽀개고 그 자리에 골프 연습장이나 짓고 그죠? 꼭 환투기 하고 싶으면 저처럼 환투기 전문적으로 하는 딜러들 몇 명 뽑아놓고 조그만 오피스텔에다가 100만 원씩 나눠주고 야 환투기 해봐 라고 하는 게 그게 속된 말로 쇼부가 빠릅니다. 쇼부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환율에 베팅했다가 수익이 나면은 대박, 손실이 나면은 장렬하게 파산 하는 게 회사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가늘게 길게 가는 게 회사의 목적입니까? 응?
가늘고 길게 가는 게 회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내지는 식솔들 다 먹여 살리고 밥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회사 오래오래 갈 거 아닙니까? 환율에 베팅해가지고 환율에 목숨 걸고 환율이 오르면은 대박, 환율이 떨어지면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환율을 모르니까 환율을 미리 정해놓고 선물, 환변동보험, 미래의 환율을 미리 확정해놓고 환율이 1,100원 되건 1,200원 되건 그거는 남의 일이려니 우리는 1,080원이면 확실하게 안 괜찮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안전한 경영이 된 거죠. 우리가 환변동보험이나 선물한 거래나 또는 옵션이나 돈 벌라고 합니까? 물론 투기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투기적 목적으로 강남에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는 아줌마가 아파트 한 채 더 삽니다. 왜 사죠? 1일날은 이 집에서 사고 압구정동에서, 2일날은 서초동에서 사고 3일날은 방배동에서 사고 이러려고 아파트 하나 더 사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게요. 투기 목적이야. 하지만 신혼부부가 돈 잘하게 모아가지고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샀어요. 무슨 목적으로? 실수의 목적으로. 혹시 아파트 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해지 목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그게 바로 소위 리스크를 막는 실수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가 반값이 안 됐어. 그때 내가 왜 샀지? 후회되긴 하지만 아파트 한 채를 3으로 인해가지고 소위 뭡니까? 응? 아파트 값 변동에 따르는 리스크를 없앨 수 있잖아. 그게 해지라고. 그래서 환율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베팅하지 말고 웃자라고요. 해지 좀 해라. 해지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거 선물한 거래 하든지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라인 만들어주세요. 한돈 만들어주세요 하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거든. 은행에 가가지고 이런 소리 꼴 당하기 싫거든. 스스로 생각해봐가지고 우리 회사는 튼튼하니까 은행 가서 선물한 거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물한 거래가 베스트야. 왜요? 선물한 거래 하면은 한도가 필요합니까? 아직 한도가 필요합니다만은 돈이 필요합니까? 증거금만 넣어야 됩니까? 일일 정산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선물한 거래가 베스트야. 선물한 거래 베스트인데 선물한 거래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한도도 잘 안 만들어지고 규모가 작다. 그럼 어찌 하면 됩니까? 환변동보험 들면 됩니다. 그렇죠. 환변동보험 들라니까 K슈원에는 보험료가 아깝다. 무역협회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수출이 조금 많아가지고 기준이 1년에 1,000만 달러인데 우리 회사는 수출이 좀 많아가지고 1년에 1,500만 불이다. 그러면 환변동보험도 안 받는다. 보험료 등이 아깝다. 그럼 어찌 하면 됩니까? 좀 더 싼 게 있죠. 뭡니까? 매일 1일 정산에 9,000달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선물로 해지하면 됩니다. 또는 옵션으로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프리미엄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은, 옵션으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을 해지하면은 프리미엄 비싼 대신에 우리는 무슨 걸 가지느냐? 융통성을 가지죠. 리미티드 프리미엄 내고, 언리미티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해지 플러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옵션이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이 네 가지. 네 가지인가요? 네 가지 맞죠? 그죠? 인기 없는 놈. 그죠? 키 작은 놈, 뚱뚱한 놈, 또 한 누구죠? 천놈, 네 사람이 네 가지인 것처럼 우리는 선물함과 환변동보험과 옵션을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는데 제가 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일 좋기로 선물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환변동보험이고 그 다음에 선물이고 등등으로 미래의 환율을 확정하시라. 그걸 갖다가 거래로 따지니까 말 못하는 거야. 1년 뒤에 1,080원으로 확정해 놨는데 풋줄기업이 1년 뒤에 1,100원 되면 어쩌노? 1,200원 되면 어쩌노? 그때가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은 환변동보험들은 토해내지 않느냐? 선물하나 그래 놓으면 환차 손이 나지 않냐? 그게 겁나서 못하면 평생 못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환투기니까 투기 내지는 거래의 개념이 아니라 선물, 땡, 뭐라 그랬죠? 약의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CEO한테, 여러분들 CEO한테
말씀드리기가 훨씬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옵션에 조금만 남아있는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통상 우리가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옵션의 종류를 나누면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여기까지니까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하는 게 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하면 수익이 나는 옵션을 우리가 내가격 옵션이라 그러고요. 내가격 옵션이라 그러고 옵션을 당장 지금 행사하면은 손실이 나는 옵션을 외가격 옵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율 이야기하지 말고 쉬운 말로 해봅시다. 주식 현재 삼성전자가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을 합시다. 150만 원인데 150만 원 하는 삼성전자를 한 달 뒤에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150만 원짜리를 얼마에 살 수 있다고요? 100만 원에. 이 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하면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익이죠. 이런 옵션을 뭐라 하느냐? 내가격 옵션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150만 원짜리를 한 달 뒤에 16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현재 삼성전자가 얼마라고요? 150만 원인데 16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라면 이게 시장에서 거래될까요? 안 될까요? 그 프리미엄이 만 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옵션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요? 저는 사요. 저는 미쳤습니까? 사게? 150만 원짜리인데 이걸 얼마에 산다고? 한 달 뒤에? 160만 원에 살 권리를 지금 내가 왜 살까요? 한 달 뒤에 삼성전자가 161만 원 이상만 되면은 먹잖아. 맞습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로 기대한다면 지금 내가 사겠죠. 지금 얼마짜리? 150만 원짜리를 얼마에? 160만 원에. 그 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하면은, 물론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행사하면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 나는 옵션을 뭐라 그러죠? 외가격 옵션이라 그래요. 반면에 15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그 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똔똔인 옵션을 뭐라 그래요? 등가격 옵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옵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내가격, 외가격, 등가격 옵션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키코 이야기 했죠. 그죠? 이렇게 되죠. 키코는 제가 다 설명한 바대로 그 당시에는 키코가 거래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 오히려 키코 같은 상품이 바람직합니다. 환율이 떨어질똥말똥하니까 맞습니까? 해지의 가능 측면에서도 키코 같은 거래가 상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은 키코란 상품은 시장에서 사라졌죠. 맞습니까? 키코란 상품이 워낙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에 딜러가 은행 기업에 찾아가가지고 저 키코 거래합시다 했다가는 걔는 완전히 멱살 잡히겠죠. 얘가 지금 우리를 뭐로 보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이야. 뭐로 바꾸면 어때요? 그죠? 코키. 우리 키코 아니야, 키코 아니야, 이거. 키코 아니야, 코키야, 코키. 네? 또는 고기, go out, go in이야. 그죠? go out, go in이야. 고기, 예를 들어서. fish, 예를 들어서. 이름이야, 뭐로 바꾸든 간에. 요는 이런 파생금융 상품은 은행이 계속 개발해가지고 뭔가 기업체에 제공이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는 은행에서 가져온 파생금융 상품을 덜커덕 맞겠지, 알아서 했겠지라고 믿어도 안 되고 무조건 이놈들 나쁜 놈들이고 사기꾼들이고 이놈들하고는 파생금융 상품 절대로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적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파생금융 상품을 거래하시라. 전제가 뭐야? 좀 알아보고, 그죠? 좀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뭐, 4시간 동안에 우리가 파생상 금융상에서 뭐 깊이 배웠겠습니까만은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마인드라도 가질 수 있다면 저로서는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4시간 동안 다 해갑니다만은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죠? 저한테 강의 듣는 거 여러분들한테 행운이다 이야기했죠. 지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에이스 놈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질문. 되게 제가 강의 경험상 끝날 무렵에 질문하라 그러면은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대충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 집에 가는 분위기인데 누군가 질문하면 저 엄마 때문에 늦게 간다 그럴 거 아닙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나오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